네, 지금부터는 항공 기상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기상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은 이제 대기권 구조인데요. 대기권 구조에서는 대기권의 순서와 각각의 이제 그 권의 특징을 조금 파악하시면 됩니다. 대기권의 순서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외권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미 열권부터가 거의 우주에 가깝기 때문에 외권은 특별히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대륙권을 먼저 보시면 대륙권이 지금 저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고 생활하고 있는 이제 그 권역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륙권의 특징은 대류 현상이 있고 기상 현상이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 이 대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순환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기상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성층권인데요. 성층권은 바로 대륙권 윗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대기가 안정적이어 가지고 대류 현상이 없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항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제 오존층이 있는 곳이 바로 성층권입니다. 다음 중간권은 이제 대류 현상이 똑같이 대륙권과 있지만 이제 수증기가 없어서 기상 현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기온이 나타나고 저희가 유성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중간권입니다. 그리고 열권은 인공위성의 궤도로 이용되는 것인데요. 이제 오로라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권이 바로 열권입니다. 네. 기상현상으로는 이제 대기 중에 물, 먼지, 빛, 전기 이러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열운동도 전도, 대류, 이류, 복사 이렇게 네 가지의 열 운동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기의 기온에서는 특별히 다른 부분보다는 이제 2번에 보시면 고도 차이에 따른 변화 이제 해서 1000피트당 2도씨가 떨어지는 2도씩 떨어지는 기온 감류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륙권의 기온은 고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기온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000피트에서 2000피트로 올라갔을 때 그러면은 기온 감률이 1000피트당 2도씩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1000피트에서 2000피트 올라가면 1000피트죠. 그러니까 기온 감률이 2도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20도였으면 18도, 16도였으면 14도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통 섭씨 온도로 물이 어는 점을 0도, 끓는 점을 100도로 이렇게 많이 기억을 하시는데 화씨 온도까지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씨 온도는 물이 어는 점이 32도, 끓는 점이 212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압 변화를 통해서 어떠한 현상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를 좀 보면요. 저희가 보면은 여기 두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압과 고기압 지역인데요. 저기압 지역 같은 경우에 보시면 공기가 이제 따뜻해요. 그리고 고기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춥고 차가운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따뜻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따뜻하기 때문에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따뜻한 지역은 공기가 상대적으로 없죠. 그래서 여기를 저기압이라고 해요. 이 저기압 지역이고, 그래서 이제 올라간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위에서는 이제 공기가 많이 모여 있게 되죠. 그래서 반대로 거기가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자연 원리에서는 고기압은 저기압으로 위에서 아래로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층부에 있는 부분 이 공기가 이제 주 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그림에 보면은 한쪽 방향으로만 가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그림을 조금 더 편하게 보기 위해서 그리는 거지, 원래는 주변 사방으로 다 공기의 흐름이 이동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지 이제 저희가 고기압 아까 추웠던 지역으로 이제 그 위로도 공기가 오는데, 이 위로 오면은 공기가 차갑기 때문에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래쪽은 또 공기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고기압 지역이 됩니다. 근데 공기가 많으니까 다시 공기를 주변으로 어,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공기가 다시 저기압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는 것, 이것을 저희가 보통 바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조금 활용을 하시면은, 네, 지금 그림도 마찬가지죠. 가열된 곳이 공기가 상승하여 기압이 낮아지고 냉각된 곳은 공기가 하강하여 기압이 높아진다. 그래서 바람이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분다. 그래서 이 원리를 활용하시면은 해륙풍, 낮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육지가 더 따뜻하기 때문에 육지의 공기가 위로 상승을 하고, 바다 쪽으로 이제 다시 바다 쪽인 공기가 차가우니까 아래로 내려와서 바다가 고기압이 되고 육지가 저기압이 돼요. 그래서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 거고, 밤에는 반대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육풍, 이렇게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국풍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높은 곳이 해가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더 따뜻한 거고, 저녁이 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상국풍이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높새바람이라고 하는 이제 바람 현상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높새바람은 이제 다른 말로 팬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람이 원래는 이제 동쪽, 영동 쪽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바람인데, 이게 태백산맥을 거치게 되면서 고온, 온도가 높고 건조한 바람이 돼요. 그래서 이 바람을 높새바람이라고 하는데, 이게 영서지방의 농작물들을 많이 건조시키고 상하게 시켜요. 그래서 이거를 살국풍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한번 그냥 읽어보시는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퍼트 풍력 계급인데, 이제 이게 풍력 계급을 1에서 13까지 놔가지고 뭐 고유, 실바람, 남실바람, 산들바람, 건들바람, 흔들바람, 된바람, 샘바람, 큰바람, 큰샘바람, 노대바람, 왕바람, 싹쓸바람,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뭐 직영풍, 뭐 폭풍, 태풍,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전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자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물체를 내가 던졌을 때, 실제로 이제 물체가 제가 바로 앞에 있는 사람한테 던졌다고 선 치더라도 이제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그 물체가 상대적으로 이동하는 방향이 약간 꺾여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래 지도를 보시면, 지구의 모의 모양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꺾이는 현상을 이제 전향력이다 혹은 코리올리 힘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기의 기호를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울량, 그다음에 일기, 바람, 전선,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이제 아래쪽에 기호를 보시면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현재 날씨가 어떻고 바람이 어떻고 그다음에 구름의 양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조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 거 그림 보시면은 지금 울량을 보시면 그림이 반절 정도만 검정색으로 채워져 있죠. 그래서 10분법상으로는 5, 갬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기상으로는 지금 눈이 오고 있네요. 그리고 바람은 한 12m/s, 그리고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제 체크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지상풍, 그다음에 기압 경도력, 이런 부분들은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풍이나 스콜, 지균풍, 이런 것들도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구름이 생성 원리를 조금 보시면요, 공기가 저기압 중심으로 모여들 때, 자, 공기가 저기압 중심으로 모여든다라는 것은 공기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공기가 산의 비탈을 타고 상승할 때, 지표면이 불균등하게 가열될 때,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날 때, 모두 다 구름이 상승을 할 때 발생되는 겁니다. 즉, 그래서 구름이 생성이 되려면 공기가 상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상승을 할 때에는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들이 있다를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상층운, 중층운, 하층운인데, 여기 보시면 특별히 하층운에서 뭐 층적운, 충운, 적운, 정란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국제 기호예요. 그래서 앞글자를 떼가지고 영어로서 이제 앞글자를 떼서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건데, 특별히 이제 강한 비, 뭐 이런
뭐 소낙비 이런 거가 올 때에는 정란운의 형태를 많이 띠고요. 그다음에 뭐 부슬비, 이슬비 이런 것이 올 때는 약간 충운의 형태를 많이 띱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은 바로 이런 모습이 돼요. 그래서 정란운이 센비구름, 그리고 충운, 충구름, 난충운, 미층구름 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정란운 같은 경우에는 소낙비가 딱 그 지역 그 지역만 비가 강하게 내리는, 그리고 충운은 넓은 지역이 비가 조금씩 내리게 하는 그런 구름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개는 특별히 냉각에 의해 형성된 안개가 있고 증발에 의해서 형성된 안개가 있는데, 냉각으로는 이제 복사 안개, 이류 안개, 활성 안개, 연한 안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증발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들은 증기 안개, 전선 안개. 그래서 이 내용 부분을 조금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해무는 이제 바다에 끼는 안개를 말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발생 조건을 좀 보시면은 광범위한 고기압권에 위치할 때, 저기압이나 전선 영향이 없을 때, 해수면의 온도가 20도씨보다 낮을 때, 그다음에 온도와 노점 온도 차가 0에서 뭐 2도 정도일 때, 바람이 거의 없을 때, 지상 역전출 현상이 관측될 때, 4,000에서 5,000피트 대기에서 역차층 현상이 관찰 시에, 그리고 이제 이런 해무가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드론을 운행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기단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조금 볼 수 있는데요. 이 기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보시면 주어진 고도에서 온도와 습도 등 수평적으로 그 성질이 비슷한 큰 공기 덩어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이 이렇게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시베리아 기단은 겨울에, 오호츠크의 기단은 늦봄이나 초여름에, 양쯔강 기단은 이제 봄 가을에, 그다음에 북태평양 기단은 여름 계절풍으로, 그리고 적도 기단은 보통 태풍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제 과거에는 이 양쯔강 기단이 봄과 가을을 이제 영향을 주는 기단으로서 표현이 많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양쯔강 기단이 저희 나라에 미치는 그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판단 때문에 지금 현재 양쯔강 기단이 빠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봄과 가을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은 양쯔강 기단이다라고 그냥 이제 시험 문제 상에서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그림도 아까랑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이제 전선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전선은 총 4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온난전선, 한랭전선, 정체전선, 폐색전선 이렇게 4가지로 나뉘는데, 정체전선 같은 경우에는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의 힘이 비슷비슷해서 서로 머무르고 있는 상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폐색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서로 겹쳐졌어요. 그래서 둘 중에 더 오랫동안 남아있는 전선의 특징을 나타내요. 그래서 실상 폐색전선은 뭐 온난전선이나 한랭전선의 성향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온난전선에서는 먼저 어떤 부분을 보시냐면 온도와 날씨 부분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도를 보면 통과 전에는 서늘하다가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통과할 때는 서서히 상승을 하고, 통과 후에는 따뜻하게 된 후에 일정해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날씨는 통과 전에는 계속적 비가 혹은 또 눈이 와요. 그리고 통과할 때는 이슬비, 그리고 통과를 하고 나서는 보통 강수가 없다. 이게 특징입니다. 한랭전선은 온도가 맨 처음에 온난했다가 통과할 때 갑자기 떨어져요. 그리고 통과 후에는 낮은 상태로 거의 일정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통과 전에는 소나기, 통과할 때 호우, 그리고 통과 후에는 이제 호우가 내리고 나서 게이는 이제 그런 날씨를 보여줍니다. 회색전선 둘 중에 뭐 온난전선이 남아 있으면 온난전선의 성향이, 한랭전선이 남아 있으면 한랭전선의 성향이 조금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쭉 보시면 거의 주로 날씨는 비가 오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정체전선은 이제 둘의 힘이 비슷해서 서로 머무르고 있다 보니까 발생을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저희 나라에서는 장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비가 굉장히 많이 오죠. 네, 그리고 우박,
이제 우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서 강한 상승 기류가 있을 때에 그래서 이제 뭐 발생하는 건데요. 주로 이제 땅이 많이 뜨거워져 있는 이제 오후에 주로 발생을 하는데 어, 반면에 근데 너무 한여름에는 오히려 발생하지 않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얼음 알갱이로 되어 있다가 날씨가 너무 뜨거우니까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녹아버려가지고 이게 비처럼 이제 내리는 것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는 우박을 좀 여름에 보기가 힘듭니다. 네, 뇌우 이제 번개와 천둥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왕돌풍도요. 그리고 번개와 천둥 그리고 태풍을 조금 많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태풍은 보통 이제 열대성 저기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태풍이 각 지역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북태평양 서부에서는 태풍 혹은 타이푼, 북대서양 카리브해 멕시코만 북태평양에서는 허리케인, 그리고 인도양 벵골만 남태평양에서는 사이클론, 호주 부근에서는 이제 윌리라는 부르는 이제 명칭으로 부르게 되는데요. 그럼 문제가 이제 뭐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인도양 벵골망 남태평양에서는 태풍을 뭐라고 부르는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구분해서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류에 대한 부분도 이것도 그냥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윈드시어라고 하는 게 조금 중요한데요. 갑작스럽게 바람의 방향이나 세기가 바뀌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윈드시어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항공기가 보통 이 윈드시어를 만나게 되면은 실속해서 추락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시고요. 그래서 윈드시어를 일으키는 5가지 원인을 조금 보시면 뇌우 주변의 돌풍, 그다음에 전선, 복사 열정층 상부의 하층 제트로 인한 윈드시어, 해륙풍, 지형 이런 부분들도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착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비행기 그 프로펠러 혹은 뭐 이제 그 날개 그 외부에 이렇게 얼음이 어는 현상이에요. 얼음의 피막이 형성되는 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날개 표면에 이런 얼음이 생기게 되면은 그 저희가 양력을 얻을 때 공기의 흐름을 통해서 양력을 얻는데 이 공기 흐름이 원활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돼요. 그래서 실속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관리를 많이 하라고 하는데 이제 이 착빙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거친 착빙, 맑은 착빙, 혼합 착빙, 비착빙, 서리 착빙 이렇게 5가지 종류가 나오는데요. 보통은 시험에서는 거친 착빙이나 맑은 착빙을 주로 답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시험지 문제집에 문제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보통 거친 착빙을 설명을 할 때 뭐 표면이 거친 형태를 가졌다, 네, 불투명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맑은 착빙 같은 경우에는 뭐 깨끗하다 그리고 맑다 이런 표현들로 많이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를 푸시는 데는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상 관측망 및 기상 정보로 해서 뭐 노탑, 항공고시보라고 해서 비행과 직접 관련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자 할 때 쓰는 건데 유효 기간이 3개월이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메타라고 하는 것도 날씨 일기 현상을 표현할 때 쓰는 이제 부호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플러스 RAFG 이렇게 문구를 하나 줘요. 그 부호를 그리고 나서 날씨가 어떠하냐라고 이제 설명을 이제 요구를 하는데요. 이제 보통 플러스 RAFG다라고 하면은 플러스 그리고 RAFG 이거를 따로따로 해서 총 3개로 분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부호 플러스는 강도를 나타내는데 마이너스가 되면 약하고 없으면 보통 플러스면은 강하다. 그리고 VC라는 말이 붙게 되면 인근 또는 근처에서 발생했다라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상태는 안 나와 있어요. 반면에 일기현상으로서의 강수 RA가 레인, B의 이제 앞글자 2글자를 떼서 RA가 된 거죠. 만약에 SN이었으면은 눈이 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FG는 바로 장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안개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플러스 RAFG는 강한 비가 내리고
안개가 껴있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RA하고 FG가 띄어쓰기가 안 되고 붙어 있다라는 것으로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고요. 2차 과목은 이 과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